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임기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마지막까지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공청회를 열고 오는 11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적용될 일상 회복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까지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회원분들 모두 활기찬 월요일 되셨습니까?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뉴스 뉴스픽5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마지막 시정연설, 위드 코로나 초안 공개, 그리고 단정하면 충분해 KT 전국 먹통 상대 빈곤율 4위로 꼽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오늘 연설은 지난 5년간의 정부 성과를 되짚어보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먼저 코로나와의 전쟁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K방역은 국제 표준이 됐고 또 70%가 넘는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방역 관리에 성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경제 분야에서도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이제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나설 때라고 했습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 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역 의료 등 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위기 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위기 이 북핵은요. 역으로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의 물꼬를 텄다는 설명입니다. 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자, 또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의 소부장이 자립하는 기회로 삼고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 속에서 반도체와 바이오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12위 경제 대국, 수출 6위의 무역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K-푸드, K-뷰티 등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 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한 과제, 풀지 못한 숙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패배를 시인했습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호언장담했었던 2019년 국민과의 대화 이후 2년 만이죠. 또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나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노인 빈곤, 자살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604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국민의 안전과 저출산 해결의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절반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이지만 나머지는 차기 정부의 예산이기도 한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도 했죠. 자, 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그리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 함께 사전 환담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 사실상 첫 번째 만남인데요. 이 대표의 시선 이미 차기 대선을 향한 듯합니다. 문 대통령에게 대장동 수사에 활력이 생기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면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덕적인 면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도 참 시간 낭비라고 느껴질 그런 정도입니다. 아주 세심하고도 그리고 집중된 그런 어떤 검증을 통해 가지고 저 후보의 마지막 남은 가면의 조각을 다 찢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그리고 연설 내용에 대한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성과를 잘 정리하면서도 부동산과 저출산 문제를 인정하면서 과제를 제시했다. 충실한 예산 심의로 뒷받침하겠다고 호평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집값과 물가는 치솟고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넘겼다면서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 책임을 미래에 전가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유럽 순방길에 오르는데요. 오늘 29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픽은 위드 코로나 초안 공개입니다. 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적용할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해서 오는 금요일에 최종안을 발표하는데요. 빼앗긴 일상 얼마만큼 되찾게 될지 미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평가하면서 안정적이고 단계적인 전환을 해야 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위드 코로나로 가는 핵심은 스텝 바이 스텝,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거죠. 이 정부가 공개한 초안은 총 3단계로 구성이 됐습니다. 첫 번째, 11월부터 최대 6주간 이 적용되는 1단계에서는 생업시설의 운영 제한을 완화합니다. 이 생업시설이라고 한다면 식당이나 카페 같은 자영업 업종을 의미하겠죠. 자, 이후 12월 중순부터는 2단계, 결혼식이나 운동회, 야유회 같은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요. 마지막 2월부터 적용하는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하는 방식입니다. 자, 먼저 1단계부터 차근차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보시면 카페에서 7명의 남녀가 소개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랑의 작대기도 흥미롭지만 코로나 전담반인 제 눈에는 이거 모임이 가능한 건가? 방역수칙 위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직업병이죠. 자, 원래 기본 4단계에서는 불가능했을 이 모임, 이후에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미접종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7명 중에 이 3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모임이 오케이인 거죠. 하지만 만약에 밤이 되면 어떨까요?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10시 땡 치면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지만 11월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1단계 일상회복 방안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또 노래방과 헬스장 등등 모두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또 1년 가까이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무도장, 콜라텍 등등은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 백신 패스가 있어야만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회복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백신 접종이 감염 예방과 중증화율, 사망률 모두를 크게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추면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 백신 패스는 접종 확인 증명서 또는 PCR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서를 의미합니다. 고위험 시설인 의료기관, 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려면 꼭 필요하고요. 또 일반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노래방, 목욕탕,
헬스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유흥시설, 경마, 경륜, 카지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자, 스마트폰 쿠브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을 하시거나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서 인증이 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종이 형태의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신분증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접종자는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하죠. 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48시간 플러스 알파, 즉 48시간 해당 일에 자정까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미성년자는 어떻게 하나? 마스크는 언제까지 쓰냐? 송년회는 할 수 있냐? 이런 남은 궁금증들은 들어가서 Q&A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은 단정하면 충분해로 꼽았습니다. 자, 요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두발 규제는 옛말인 듯하죠. 기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귀 밑 몇 센치 하는 규정들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자, 헌데 이런 관습을 아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곳 바로 군대입니다. 자, 필승 부대 1점 양면 선제 필승 이 박준호 중위의 얼굴이 보이는데 네, 웃음이 아주 호쾌합니다. 자,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다 똑같은 스포츠 머리인 줄 알았는데 육해공군별로 스타일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 정치부의 제작진인 신성호 군이 큰 결심 끝에 제공해준 육군 병사 시절의 사진인데요. 손에 살짝 눌려있지만 윗머리는 3cm, 옆머리는 1cm의 규정을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해군 병사의 경우에는 이 앞면머리를 아주 바싹 자른 이 상륙 돌격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머리가 원칙인데 앞으로는 병사들도 간부들만큼 머리를 기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해병의 경우에는 앞머리 5cm, 옆머리 2cm까지 기르는 상륙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계급에 따라서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한 것이 이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개선 조치입니다. 두발 규정과 관련해서도 작전이나 훈련 등 부대별로 상이한 임무 특성을 고려해서 각 군별로 이를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현재 그 두발 규정과 개선과 관련돼서는 각 군별로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은 상대 빈곤율 4위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놓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펼치는 오징어 게임.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었을까요? OECD에 따르면 2018년에서 19년 한국의 상대 빈곤율은 16.7%, 전체 37개 회원국 중 가운데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상대 빈곤율은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 비율을 뜻하는데 우리 국민 6명 중에 1명이 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1위는 코스타리카, 2위가 미국, 3위가 이스라엘인데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사회의 양극화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줍니다. 또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의 약 3배,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모두가 당황했던 소식, KT 전국 먹통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전후해서 전국의 KT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 역시 갑자기 핸드폰이 멈춰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멘붕 상태였고요. 또 전국에 생중계되던 뉴스도 전부 올스톱되고 말았습니다.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충분히 해낼 수 네, 이렇게 화면이 멈춘 거죠. 방송 사고인 줄 알았던 이재명 지사의 사퇴 의견 역시 KT 네트워크 장애로 일시 중단된 거였습니다. 맨 처음 KT는 대규모 디도스 공격에 의한 장애로 추정된다라고 발표했다가 오후 들어서 디도스가 아닌 라우팅,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로 파악된다고 바로잡았습니다. 외부 공격은 아니었다는 거죠. 장애가 발생한 몇 시간 동안 인터넷 검색부터 증권 거래, 또 상점의 결제 시스템 등 여러 서비스가 마비됐는데요. 다양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향후 보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